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은 개별 자산으로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뭐 건축물이다 라고 하거나 차량 운반구다 혹은 기계장치다 이렇게 자산별로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자, 단계 시행 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해서 전개 만약에 상각 부인액, 즉 한도 초과액이 있었으면 우리가 송금산입이다 라고 해서 전기 2월 한도 초과액 이렇게 처리를 했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세무조정 없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손금 산입하는 금액의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손금 산입할 때 우리가 그 한도가 있었어요. 어디까지가 한도였느냐라고 했을 때 단계 회사가 시임 부족액으로 계산하는 금액이랑 전개에 부인된 금액 중에서 우리가 작은 것들을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즉 한도 초과로 넘어온 금액, 한도 초과로 넘어온 금액이 30이었다. 그런데 세법의 한도 100만 원에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금액의 한도를 보았을 때 여기 장부에 기록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70이다. 그래서 30에 이 여유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30을 다 우리가 손금산입이다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장부의 금액이 얼마밖에 없었냐? 90을 기록한 상태여서 한도에 미달되는 금액이 10만 원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더 작은 금액인 즉 30만 원의 부인액이 있다고 해서 30만 원을 다 송금산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만 원 한도까지만 송금산입하고 나머지 20은 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예제 문제 계속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비품에 대해서 이렇게 자산의 항목별로서 개별 자산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복사기라는 자산에 대해서 보니까요. 전기만 시부인 누계액이다라고 해서 마이너스 300이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냉장고나 컴퓨터에 대해서는 플러스 30, 플러스 300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자, 플러스라는 건 한도 초과된 금액이 있었다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한도 미달액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모두 다 1,000원으로 이렇게 기록한 상태예요. 근데 세법상 범위액이 다 제각각이네요. 자, 세법상 범위액이 1,200원이더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럼 회사의 장부의 금액은 1,000원이지만 이 세법의 범위에서 1,200원이니까 200원의 여유분이 생기죠. 자, 그럼 200원의 여유분에 대해서 시임 부족액 200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 전년도에도 부족한 상태에서 왔었고요. 단계에도 부족한 상태인 것뿐이에요. 즉, 전년도에도 우리가 72만 원에 대해서 60만 원이다 라고 했을 때 시임 부족액 있다. 당해년도도 72만 원에 대해서 60만 원 있다 했을 때 시임 부족액 있다. 그냥 전년도 당해년도 계속해서 이렇게 쌓아갈 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뭐 전년도에 시임 부족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한다 이런 거 없어요. 이미 송금 산입할 금액도 없고 전년도에 부인된 금액과 전년도에 부족액과 당해년도의 부족액으로 부족액만 더 쌓이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족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겠느냐?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부족액이 500이 더 있다라고 내가 생각해두면 되는 거지 조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 조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 책상 보도록 할게요. 책상에 대한 세법상 범위액은 800이었고요. 회사 감가상각비는 1,000이었대요. 즉, 지금 한도가 초과가 된 거죠. 한도 초과. 자, 한도 초과에 대해서 혹시라도 전기 말에 시인 부족액이 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시인 부족액을 가지고서 내가 200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전에 있었던 시임 부족액은 나한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단기에 시임 부인액이다, 시부인액이다 이 내용을 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지금 부인되는 금액,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200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만 생기는 거예요. 자, 냉장고 들어갑니다. 냉장고 지난번에 한도 초과가 있었대요. 자, 여기서부터 주의사항. 그 다음에 세법상 범위액이 1,200이고 회사가 감가상각한 거 1,000원을 감가상각했대요. 자, 한도 미달이 발생했죠. 미달 얼마? 200. 자, 지금 세법상 금액이랑 회사의 장부 금액에 대해서 200만큼은 추가로 내가 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있구나. 아, 그렇다면 이 냉장고에 대해서 전년도에 한도 초과되었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 두 개의 금액을 비교했을 때 더 작은 범위만큼 손금으로 산입을 할 수 있겠구나. 어떻게? 전년도에 2월 된 우리가 전기 2월에 대한 한도 초과액에 대해서 30까지 인식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거죠. 자, 컴퓨터도 보겠습니다. 이 한도 초과액이 전년도에 300이 있었어요. 당해년도 회사 감가상각이랑 세법의 범위액을 봤어요. 자, 세법 범위액 안에 지금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세법 범위 안에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였다? 200. 세법상 200만 원을 더 감가상각해도 좋아요라고 해서 부족액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부인된 금액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디 쪽 금액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이 전기말 부인돼서 한도 초과돼서 넘어오는 금액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다 가져다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30일 그대로 송금 산입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랑 같이 비교한 거였다. 단계 시부인액이랑 서로 비교를 해서 둘 중에 더 적은 금액만큼 한 거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여러분들 마이너스 음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금액에 대해서 절대값만 보셔야 돼요. 30과 200 중에 누가 적냐 이거였죠. 여기도 300과 200 중에 누가 적으냐라고 했을 때 200입니다. 그래서 200까지 즉 세법상 요 장부 안에서 한도 여유분에 대한 것만 전년도에 부인된 것 중에서 손금 산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되죠. 그럼 컴퓨터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되어서 손금 불산입되었던 300만 원 중에 당해년도에 200은 손금 산입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아직도 얼마에 대해서는 100만 원에 대해서는 100원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또 넘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넘어갔을 때 전기말 시부인액이 지금 아직 100만 원이 남아있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복사기는 지금 아무런 조정이 없었지만 책상과 냉장고, 컴퓨터에서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정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책상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와 컴퓨터에 대해서는 전개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손금 산입, 송금 산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냉장고와 요 금액, 시부인액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둘 중에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에 시부인돼서 넘어온 금액을 다 손금 산입해 준 거고 그 다음 컴퓨터는 전년도와 당해년도 금액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당해년도 금액이 시임 부족액이 더 적었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만 혹은 200원까지만 우리가 손금 산입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된 겁니다. 자, 복사기, 책상, 그리고 냉장고, 컴퓨터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분들께 쭉 써드렸고요.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식회사 세무는 제3기 회계기간의 결산 시 유형자산인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비를 80만 원에 계상을 했으나 세법상 범위액이 1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세법의 한도는 100인데 회사가 장부에 기록한 것은 80이구나. 자, 이 상황에서 결산 내용을 수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조정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자, 국제회계 기준 아니니까 우리가 결산 조정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법인이 아니에요. 이 면제하거나 감면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른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기 2월된 상각 부인액이 없었대요. 즉 전년도에 한도 초과된 금액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년도에 만약에 한도 초과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한도 초과액이랑 이 두 가지 금액, 세법의 한도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 두 가지 비교해서 둘 중에 더 적은 금액만큼을 손금으로 산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금액 자체가 없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세법의 장부에는 세법은 지금 100만 원까지를 한도로 감가상각을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회계 장부는 80만 원만 한 거예요. 그러면 한도 미달이 있다고 해서 이 20에 대해 내가 뭐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냐? 아니죠. 자, 한도 초과가 되면 송금 불산입의 조정은 있지만 한도 미달일 때는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전개 부인된 금액도 없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내가 금액을 뭘 처리할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지문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회사 계상액 80만 원을 송금 불산입으로 조정하고 범위액에 대해서 송금 산입한다? 아니라 그랬죠.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 사항 이런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자, 2번. 감가상각비의 송금 산입은 결산 조정 사항이므로 시임 부족액 20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무 조정은 없다. 자, 이게 바로 맞는 거죠. 이 감가상각비에 대한 송금 산입은 결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결산서에다가 내가 기록한 것만 송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나머지 한도 미달액에 부족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3번 보기, 4번 보기 보시면 100만 원에 대해서 회사 계상액이 80이니까 차액을 송금 산입한다. 이거 아니죠. 이렇게 차액을 송금 산입하는 내용이었다면 신고조정사항일 때 이렇게 하겠죠. 이거는 결산조정사항이다. 시임 부족액 20은 다른 감가상각 자산에서 발생하는 상각 부인액과 상계 처리한다? 아니라고요. 자산은 각각 개별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특정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전기로부터 시임 부족액이 30만 원이 2월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긴 전기에 대한 신부족액이 있다고 합니다. 자, 조심하실 점, 신부족액이에요. 자, 신부족액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 장부가 적었던 거고 한도가 더 컸던 거잖아.
그 한도 미달액이 있었다는 건데 이게 뭔 의미가 있지? 라고 바라봐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당 사업연도에 상각 부인액이 100만 원이 발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각 부인액이다. 부인액은 한도 초과되는 금액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년도에 한도 초과가 생겼으면 당해년도 거에 대해서는 그대로 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손금 불산입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가 뭐냐면 시임 부족액이 30 있었으니까 이 한도 초과되는 100만 원에 전년도에 시임 부족액을 가져다가 70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만 30은 우리가 전년도에 대해서 부족액을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만 우리가 부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무 상관없더라는 거죠. 당해년도에 부인액이 발생하면 그대로 당해년도의 부인액은 다음 연도로 송금불산입으로 한도 초과로 넘기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더라? 이 2번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에 대해서 당해년도에 발생한 것은 전년도 부족액은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각 부인액이 100만 원인 상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부인액이 70으로 줄어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부인액 그대로 송금불산입한 만큼 한도 초과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시임 부족액이 있다고 했을 때 별다른 조정을 하지 않아요. 한도 초과만 있다라고 해야지 그걸 가지고서 송금불산입 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부족액과 관련해서는 전기의 부족액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전기 부족액 마이너스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당해년도에 장부랑 세법의 금액을 보고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기에 뭐가 있어야지만 부인액이다라고 해서 한도 초과액이 있어야지만 당해년도 장부와 세법상 금액을 비교했을 때 여기에 손금산입이라도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거지 부족액이 있었을 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거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들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계산은 이미 회계에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법인세법에서는 이 회사가 신고한 방법이랑 그다음에 회사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뭘로 처리하게 되는지 이 무신고 시의 방법이 여러분들이 잘 암기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건축물이다라고 하면 회사도 정액법으로 해야 되고 세법도 정액법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심지어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면 건물을 등록하게 되면 정액법이 기본 세팅이 됩니다. 그거는 회사가 신고해도 정액법이고 무신고해도 정액법이니까 기본 세팅값이 정액법으로 열리죠. 자, 하지만 기계장치나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열게 되면 차량운반구나 이런 걸 열게 되면 뭘로 열리게 되면 정율법으로 열립니다. 물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정액법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정률법으로 열려요. 자, 만약에 신고를 안 하면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광업용 자산이다. 광물이죠. 광물과 관련돼서는 생산량 비례법이든 정률법이든 정액법이든 쓸 수 있어요. 즉 광물이다 보니까 광물을 계속해서 채취하면 채취할수록 가치가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라는 거죠. 무신고시 방법도 생산량 비례법. 자, 폐기물 매립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참고로 봐주세요. 자, 그 다음 기억해야 될 내용이 더 있어요. 자, 뒤에 가서 보시면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볼 때 회사는 개발비에 대해서 20년짜리 정액법 감가상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하지 않았어, 신고하지 않았으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서 끝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무형자산들 중에서도 개발비나 광업권 이런 사용수익 기부자산 이런 거 제외하고는 다 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더라? 정액법 그리고 무신고시 정액법. 우리도 회계에서 그렇잖아요. 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으로 하세요. 이렇게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정해주고 있었죠. 자, 그러면 대부분은 정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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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액법인데 좀 다른 녀석 하나 있더라는 거죠. 걔를 기억하셔야죠. 걔가 바로 누구였다? 광업권. 앞에서 광물을 채취할 때 사용하는 이 광업용 자산이 있었잖아요. 걔도 생산량 비례법이었죠. 자,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의 광업권도 뭘로 처리하고 있더라? 생산량 비례법으로 처리하고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감가상각에 대한 방법을 물어볼 때 광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광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생산량 비례법으로 해야겠구나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업이다 라고 하면은 생산량 비례법으로 가야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그 다음 내용에 감가상각 범위 얘기입니다. 자, 정액법과 정률법을 가지고서 뭐 상각률을 곱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상각률을 곱한다고 해서 다 같은 공식 아니에요. 사실 정액법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가고요.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즉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의 정률 이렇게 갑니다. 근데 두 가지 공식이 다 정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내용 연수가 5년짜리잖아요. 5년짜리면 정률법은 0.451 이렇게 상각률이 나오고요. 5년짜리다라고 하면은 10 나누기 5 아니면 뭐 100%에 대해서 5로 나누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정액법에 대해서는 매년 0.2로 이렇게 감가상각을 하는 거죠. 0.2, 0.2, 0.2, 0.2 매년 동일하게. 그래서 상각률도 이렇게 정액법이면 0.2고요. 정률법이면 0.451로 서로 달라요. 그래서 식은 같은 것 같지만 막상 이 상각률은 다른 금액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정액법은 취득가액의 상각률을 곱하는 거지만 정률법은 상각되지 않은 미상각 잔액의 상각률을 곱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 이 식을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액법은 정액법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공식대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그렇게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정액법은 세법에서 잔존가액을 0원으로 하고 있대요. 그러면 공식이 훨씬 더 심플해지죠. 취득원가 나누기 내용연수. 자, 따라서 상각률은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5분의 1 이게 0.2가 됩니다. 자, 하지만 정률법은 세법에서 잔존가액을 취득가액의 몇 %로 가정하고 있습니까? 5%로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상각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정률법에 따른 상각률을 구하려면 잔존가액이 반드시 있어야 공식에 대입을 해서 상각률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취득가액의 5% 금액만큼을 우리가 잔존가액으로 넣고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는 것 이렇게 옳은 걸 고르세요라고 물어봤네요. 그러면 광업용, 광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생산량 비례법이다 라고 얘기해달라고 했었죠. 자, 제조업의 기계장치, 일반적 자산으로서 정률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개발비는 5년간 신고하지 않았을 때 5년간이라는 표현은 맞지만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광업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었다? 생산량 비례법, 광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생산량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치하고 있는 것은 1번밖에 없었죠. 광업에 대해서 생산량 비례법, 그래서 광업용 유형 고정자산이 됐든 광업권이 됐든 모두 생산량 비례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구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쭉 감가상각에 대해서 파트 1을 진행을 해봤어요. 사실 감가상각은 뒤에 저희가 조정 명세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감가상각에 대해서 익히면서 훨씬 더 감가상각에 대해서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풍부하게 또 지식을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